박현준, 제가 그 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근태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문태진의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근태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끝까지 감춰온 진실을 스스로 꺼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눈을 감았는데요. 현준을 지키기 위해 침묵해왔던 시간이 오히려 아들을 더 깊은 욕망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생각이 근태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진실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 중단된 이사회 밖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김단희와 백진주, 문태진, 한 선생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따로 모였습니다. 회장 후보로 백진주가 이름을 올린 직후였지만 누구도 승리를 말하지 않았어요. 박태호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선생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문태진도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태호는 비자금도 사람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단희는 바로 고개를 젓습니다. 비자금이 사라졌고 강 실장까지 떠났지만 그것만으로 박태호가 끝났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낀 순간 태호가 어떤 짓까지 벌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단희는 잠시 진주를 바라본 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궁지에 몰린 박태호가 가장 위험합니다. 진주의 얼굴에서도 안도감이 사라졌습니다. 문태진의 등장으로 회장 선출의 판은 뒤집혔지만 태호의 다음 수는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복수연대는 회장 자리를 차지하는 일보다 태호가 어떤 방식으로 반격하려는지 먼저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선생은 흔들리지 않았고 문태진도 단희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났다고 방심하는 순간 태호가 다시 빈틈을 파고들 수 있었으니까요. 단희는 승리에 취해 태호의 위험을 놓치는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주 역시 문태진의 지원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궁지에 몰린 태호가 누구를 먼저 공격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박태호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손안에 있던 비자금은 사라졌고 오랫동안 명령을 따르던 강 실장도 떠났어요. 윤 차장마저 이전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자 태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불안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믿었던 사람과 돈이 한꺼번에 사라지자 방 안의 정막조차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태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돈은 다시 만들면 된다. 태호의 시선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주식만 내 손에 있으면 끝난 게 아니야. 비자금을 잃은 충격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델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일이었어요. 돈은 다시 모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주식이 흩어지고 회장 자리를 잃으면 자신이 다시 일어설 기반까지 사라집니다. 태호는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했어요.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돈이 아니라 주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 자리가 흔들리자 박현준도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박태호의 계획 안에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태진이 백진주를 후보로 올린 순간 현준은 자신이 믿었던 길이 한순간에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오정란은 아들이 더 깊은 곳으로 밀려가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정란은 현준을 붙잡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멈추라고 말했어요. 현준아, 차라리 회장 자리 포기해. 현준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하게 웃었어요. 회장 자리만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가 끝날 거라는 말이 너무 늦게 들렸거든요. 회장 자리를 포기하면 내 인생이 지켜질 것 같아? 정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지만 어느 쪽도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았어요. 나도 물러설 곳 없는 건 똑같아. 그 말로 현준의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태호를 위해 움직이는 것도
정란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멈추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회장 자리를 붙잡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주는 누가 말려도 듣지 않을 사람처럼 굳어졌고 정란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더는 붙잡을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정란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물러서라고 했지만 현준에게 포기는 안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불안할수록 회장 자리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여기서 결론 내리기엔 너무 빠르죠?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진주는 현준을 따로 찾아갔습니다. 둘 사이에는 쉽게 꺼낼 수 없는 말들이 쌓여 있었지만 진주는 더 늦기 전에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주 선 현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진주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 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 현주는 진주의 걱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오래 바라봐온 진주가 왜 이 말을 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얼굴에는 흔들림이 스쳤지만 다시 눈을 뜬 순간 그 감정까지 눌러버렸어요. 아무리 너라도. 현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널 사랑했어도. 난 내 인생 지키는 게 먼저인 놈이거든. 진주는 그 말 앞에서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어요. 사랑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보다 회장 자리와 살아남는 길을 먼저 선택한 현준을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준 역시 진주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운 사람처럼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진주도 따라가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멀어졌어요. 유나는 아버지의 목숨값으로 받은 돈을 들고 박태호를 찾아갔습니다. 영실이 무릎을 꿇고 붙잡았지만 외면하고 나온 돈이었어요. 유나는 그 돈을 건네면 이번만큼은 태호가 자신을 인정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아델가의 사람이 되기 위해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태호는 돈을 앞에 두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유나의 선택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영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는 태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태호의 표정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인정도 만족도 찾지 못했어요. 돈까지 가져왔는데도 그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고 유나는 자신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굳어버렸어요. 아니, 여기서 갑자기 왜 이러느냐고요? 태호에게 유나가 가져온 돈은 목적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그제야 자신이 돈을 건넨 순간에도 태호의 편이 된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명령을 받을 자리로 스스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야 깨달았어요. 잠시 뒤 박태호는 유나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영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태호는 곧장 유나에게 다가갔어요. 유나가 이유를 묻기도 전에 그의 손이 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힌 유나는 손목을 붙잡았지만 태호의 힘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영실은 딸을 놓아달라며 매달렸지만 태호의 눈에는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주식 받아내서 들어와. 유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호는 목을 조인 손에 힘을 더하며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받아내지 못하면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그제야 손이 풀렸고 유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실은 울면서 딸을 끌어안았어요. 유나는 목을 감싼 채 숨을 몰아쉬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값까지 건넸는데도 자신은 여전히 명령을 수행해야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가족도 태호의 신뢰도 붙잡지 못했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유나의 얼굴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근태는 멀리서 현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장 자리를 향한 욕망이 커질수록 아들이 자신과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주의 마지막 설득마저 외면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본 뒤에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밤이 되자 근태는 현준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라고 밝힐 수는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멈춰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만해라.
현주는 근태를 바라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직 늦지 않았다. 근태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러나 현주는 그 걱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는 순간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난 절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 현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 자리는 반드시 내 것이 될 거야. 그 말을 남긴 현주는 돌아섰습니다. 근태는 붙잡지 못한 채 멀어지는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홀로 남은 근태는 고개를 숙였고 오래 눌러온 부성애가 더는 침묵 속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늦은 밤 근태는 차 안에 홀로 앉아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현준을 품에 안고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근태의 품에 기대 있었는데요. 근태는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내리다 결국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안하다. 현준아. 한참 동안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근태가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이젠 아버지가 널 막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꺼낸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이 전화를 거는 순간 자신이 지켜온 비밀도 현준의 자리도 더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멈추지 않으면 아들은 끝까지 욕망만 좇을 것 같았습니다. 근태는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상대는 문태진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지만 근태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어요. 숨소리만 길게 이어지자 문태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근태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뒤에야 떨리는 입술을 열었어요. 더는 숨길 수 없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근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현준. 마지막 망설임까지 삼킨 뒤 근태는 자신이 감춰온 진실을 꺼냈어요. 제가 그 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문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근태는 눈을 감은 채 휴대전화를 놓지 못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졌던 진실만이 침묵 속에 남았습니다.